자, 묘목 또 보고. 자, 묘목은 음목, 양목, 음목. 자, 얘는 뭐예요? 동물. 토끼. 자, 이거는 12성으로 하면은 천파성이에요. 파성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깨질 파 이래서 좀 깨트린다라는 의미가 있어. 왜? 묘라는 글자 가운데가 갈라졌죠, 이렇게. 12지지 글자 중에 가운데 갈라진 거는 이 글자뿐이 없어. 묘목뿐이 없어. 그래서 얘가 양쪽으로 갈라져서 파성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천파성. 토끼의 귀의 모양을 형상하고 있긴 해요. 귀. 그래서 토끼는 귀가 크고 긴데 귀가 얇다라고 얘기해. 토끼는. 그래서 남의 말에 이 묘목은 아까 얘기했듯이 임목은 한하고 조하다 그랬죠. 얘가 진짜 습목인 거야. 그죠? 습목, 습하다. 습하다. 한난 조습할 때 뭐라 그랬어요? 잘 섞인다 그랬지. 잘 섞이고 잘 어울리고 사람들 대인관계에 잘 섞일 거예요. 그 다음에 사왕지의 봄의 왕의 글자죠. 사왕지의 봄의 왕의 글자를 갖고 있어요. 이게 묘목이기 때문에 천파성이라고도 하고 묘파성이라고도 얘기해요. 자, 묘시는 언제예요? 묘시 7시 30분. 그죠? 묘시. 자, 그 다음에 묘월 양력 3월 5일부터 4, 5, 6, 7 사이에 된다 그랬어요. 15일 더하면은 3월 20일. 그러면 3월 21일부터 뭐 4월 한 뭐 5일까지, 뭐 6일까지,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얘는 아까 우리 인월은 뭐였어요? 절기로. 입춘, 또 우수. 그래서 입춘우 이렇게 외우라 그랬지. 입춘우. 그래, 안 잊어버리고 절기를 외울 수 있어요. 그러면 3월이 되면은 봄비가 내리고 나서 봄비 내린 그 촉촉한 땅에 뭐가 깨어나. 동물 중에. 개구리가 깨어나는 절기 이래서 경칩이라고 얘기해요. 경칩. 그 다음에 봄의 왕이라 그랬잖아. 봄의 왕. 나는 봄의 끝판왕의 왕이야. 이래서 봄의 왕의 글자를 갖고 있는 춘분이 들어있어요. 춘분. 그래서 이거를 3월을 외울 때는 그냥 경춘 이렇게 외워버려. 앞 글자로. 그러면 경칩춘분이구나 이렇게. 경칩춘분. 그냥 경칩춘분, 뭐 입춘, 우수, 경칩춘분 하면 백날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경춘이 들어있는 달. 그러면 경칩이랑 춘분은 알 수 있잖아. 춘분은 봄이니까 춘분일 거고, 그지? 춘분. 목의 글자의 특성이 아까 임목에서 했던 거랑 그 다음에 여기는 왕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봄의 왕이야. 이렇게 갖고 있죠. 시작하는 거는 목은 똑같아요. 시작하는 기운이 있어. 왕지라도. 목이기 때문에. 왕지라서 그 다음에 묘목이 습하다 그랬잖아요. 습. 묘목을 일지에 갖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순수해요. 그래서 토끼잖아. 동물로. 토끼. 순수한데 나는 봄의 왕이야. 이게 묘목이 우리 나무 같은 경우는 뚫고 올라와서 훅 자라지만 묘목은 어때요? 만약에 이렇게 잡초가 막 이렇게 있는데 이 잡초들이 사람들이 막 밟고 해도 또 나지. 또 나고. 그죠? 잡초의 끈기 막 이런 거 얘기하잖아. 그래서 그런 성분이 다 들어있어요. 저 묘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끈기가 있고.
생활력이 강한 이 피어오르는 이 새싹 뭐 아니면 잡초, 덩쿨 타고 올라가는 막 이런 것 때문에 생활력이 강하고 묘목 갖고 있는 사람들 일지나 뭐 특히 시지에 갖고 있으면 좀 더 강하겠죠. 그 성분이. 그 다음에 월지로 갖고 있을 때는 아까 얘기했죠. 월지의 성분으로는 사회적인 성향으로 드러나는 거지. 현실에 대한 적응력이 좋다. 습하기 때문에 사람들과 잘 어울리면서 융통성이 있겠다 없겠다? 있겠다. 융통성. 그 대신 나는 사왕지라고 했죠. 왕지 중에 봄의 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묘목 자체의 글자에도 그런 고집이 좀 들어있어요. 묘목을 갖고 있는 사람들. 고집스러운 면도 있고 사람들을 잘 어울리고 습하고 약간 귀가 얇을 수 있고 이렇게 귀가 열려있고 막 이런 것 때문에 감정 기복이 좀 있어요. 묘목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 모양 자체가 묘목의 모양, 그 다음에 이 토끼 귀를 상징하는 이 모양 자체가 발화의 의미가 있는 모양이에요. 물상으로. 싹 터서 발화해서 올라오는 이 모양인 거야. 지지로 묘목을 볼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어요? 음간으로만 가죠. 묘목은. 을정기 신개가 오자. 묘목을 볼 수 있는 간지로 볼 수 있는 글자는 을정기 신개. 그러면 을묘부터 한번 볼까요? 얘가 만약에 습하고, 그죠? 습한데, 이제 인목보다는 이제 따뜻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목과 묘목 중에서는 난한 거야. 그렇다고 3월 자체가 되게 따뜻해지진 않잖아요. 이래서 명리에서 왜 계절을 대입하고 할 때 조금 어려운 게, 그 글자 특성 자체 안에 속으로 파고 들어가면은 또 달라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습하고 난한 글자라고 볼 수 있죠. 원래 습한 목의 기운 중에서 습해. 습하면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막 습해서 비도 오고 막 우리 습하고 말이면 눅눅하고 막 곰팡이 피잖아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화가 필요하겠지. 그러니까 묘목 같은 경우도 화가 좀 필요한 글자예요. 그 중에서도 병화가 더 필요할 거야. 습한 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열보다는 빛이 더 필요해요. 병화가 더 필요한 글자. 병화가 있어야 돼. 습한 걸 해결하기 위한 글자로 병화가 있어야 돼. 왜냐하면 습 중에 습이니까. 저 묘목이야말로 진짜 습 중에 습이야. 그러면 을묘 같은 경우는 또 아까 갑인이랑 똑같이 나왔죠? 간여지동이지. 간여지동. 비견이지. 얘가 갑인보다 더 고집쟁이일 수 있는 이제 일주가 을묘예요. 3대 고집쟁이. 을묘. 또 뭐 있어요? 신유. 또 임자. 막 이런 거 있다니까. 3대 고집쟁이. 을묘, 신유, 임자. 막 이런 게. 갑인은 고집으로 치면 못 갖다 대지. 갑인은 자존심이 더 강한 거고, 진짜 고집으로 치면 이제 을묘, 신유, 응? 완전 그냥 진짜 똥꼬집. 왜 그런 것 같아요? 왕집 깔고 있죠. 근데 또 왜 그런 것 같아? 왕집 깔고. 그렇지. 지장간 안에 뭐만 들어있어? 가불목만 들어있죠. 아니, 집밖에 없어. 그냥 기둥 자체 그냥 끝. 을묘일주? 네. 응. 정직하게 들어가 보자. 을묘일주. 다들 또 눈이 초롱초롱해지려고 한다. 을묘가 나왔다. 을묘가. 을묘가 나왔어. 나밖에 없어. 지장간 안에도 나뿐이 없고.
그럼 일주로만 보면 진짜 3대 고집쟁이 중에 신유랑 3대 중에서도 2개 뽑을 때 을묘랑 신유가 항상 나와. 항상 을묘 신유는 늘 나와. 왜? 또 양음 중에 뭐예요? 음이야. 음의 을묘에 갑을목만 들어있어. 비겁만 들어있죠. 비겁만 들어있어. 맞죠? 한가닥 하는 고집. 한가닥 하는 고집. 안꺾지잘. 자, 이런 사람들은 뭐가 있냐면은 을묘인데 습하고 귀가 얇다고 했지만 생각보다 킥킥 넘어가지 않아. 왜냐면 누가 얘기를 하면은 흥 할 거거든. 내 생각대로. 내 생각대로. 왜 누구 얘기하면 잘 듣는 듯 하는 제수취어는 취해줘요. 이해가 안 가도. 왜 습하니까. 이게 어울리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습하기 때문에 어울린단 말이야. 그럼 사람들하고 어울릴 때는 아 맞죠 이러면서 다 얘기해. 생각해놓고 이제 돌아와서 생각할 때는 그거 아니지 이러면 싹 걸르는 거지. 이제 쓱 걸러가는 거지. 그러면 결국은 남아있는 내 주관이 남아있는 그걸로 이제 밀고 나가는, 내 주관대로 밀고 나가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을묘 비겁만 들어있으니까 뭐예요? 내 일지로 비겁 사람들만 깔고 있잖아. 그죠? 그러면 저렇게 비겁을 깔고 있으면은 일단 사람과 관련된 업종이라든지 사람을 많이 만나는 일, 사람을 많이 다루는 일 쪽으로 가면 그런 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사람에 의한 치임에 의한 본인 머릿속에 이제 그런 것도 있다고. 불신. 싫은 거지. 많이 겪으니까. 인간관계에 부딪힘을 많이 겪으니까 뭐예요? 이제 사람 안 만나야지, 뭐 해야지. 그러니까 습하니까 잘 어울렸다가, 먼저는 어울리고, 뒤로 갈수록 이제 사람들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든지, 믿음이 떨어진다든지, 막 이런 일을 좀 겪을 거란 말이야. 겪고 나면 이제 사람에 대해서 싫어지는 거지. 막 그런 일을 이제 좀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비겁만 갖고 있으니까. 그럼 이런 거를 장점으로 살리려면 그 사람들을 아우르는 속에서 내가 뭔가를 사람들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할 수 있는 일? 이런 게 도움이 되겠죠. 너무 비겁만 갖고 있으니까. 비겁이 또 로광이야. 내가 록인데 비겁이 로광이야. 그럼 집에 만약에 형제 자매가 있다면 나처럼 고집 센 형제로 인해서 마찰과 트러블이 있을 수 있어요. 둘이 똑같으니까. 자매 있어요? 네. 동생, 언니? 동생. 엄마가 둘이 똑같다고 해요, 안 해요? 고집이 둘 다 만만치 않아가지고. 둘이 똑같다고 하죠. 그러니까 둘이 말씨름하고 트러블 생기면은 쟁쟁한 거지. 부딪힐 때는 쟁쟁하지, 이제. 서로 앉으려고 할 거고. 그런 자매가 있을 것이다. 비겁만 갖고 있는 센 동생을, 그래도 내 일지로 비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사이가 그렇게 막 틀어질 정도의 그건 아니야. 그냥 비둥비둥한 사이일 뿐이지. 의견 충돌은 많이 있지만, 의견 충돌이, 알고 보면 서로 똑같이 생각하고 있어요. 동생도.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그럼 언니 입장에서는, 저거 진짜 대단하다라고 생각할 거 아니야. 저런 고집을 막 이러고 생각하고 있거든. 그럼 엄마 입장에서 보면 둘이 똑같아. 그러니까 너네 둘이 똑같아. 이렇게 얘기하지, 엄마 입장에서 볼 때. 을묘. 자, 정묘. 뭐예요? 아니, 목생화잖아. 밑에서 위로, 편인이지. 정묘, 갑을목, 편인, 공부의 신. 딱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 공부, 저 공부, 이 공부, 저 공부, 이 공부, 저 공부. 공부의 신. 거기다 엄마 크게 갖고 있죠. 엄마를. 그지? 엄마하고
엄청 큰 돈독한 사이가 될 거고, 공부를 잘할 것이야. 일단 편인으로 가불목 이렇게 돼 있으면은 한 가지 공부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공부는 다 손대는 사람일 수 있어. 이 공부 저 공부. 그 다음에 정묘는 병궁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 병지. 공부한 거 가지고 돌아다닐 사람이야. 공부한 거 가지고 여기저기 공부한 걸 쓰면서 돌아다니면서 돈벌이 하는 사람. 왜 가불목분이 없잖아. 신묘. 뭐야? 편재. 편재가 또 이만하지. 가불목. 그 다음에 신묘는 절지라 그래서 절궁을 갖고 있어요. 편재. 아까 앞에 경인일주 나왔었잖아. 편재 깔고 있는 절지. 신묘. 편재 깔고 있는 절지. 남명이 보면은 부인을 내 배우자 궁에 놓고 있죠. 배우자 궁에 배우자를 놨어. 근데 절지야. 절지니까 어떻게 뭔가 유정보다는 무정한 사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 그 대신 아까 얘기했듯이 가불목으로 편재가 저렇게 크게 들어있으니까 부인이 능력이 있는 부인을 만날 것이다. 능력이 있다, 부인이. 그죠? 왜? 천간으로 다시 끄집어 올리면 로강이라 그랬죠? 가불목이. 그러니까 돈을 잘 벌고 사회적으로 본인보다 조금 더 능력 있는 부인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묘목은 아까 대입했던 그런 거 다 생각해보고 그러면 월지로 갔을 때는 월지가 습하면은 습한 환경을 해결하기 위한 병화가 필요할 것이고 뭐 이런 거를 이제 대입해서 다 봐주면 돼요. 월지로 갔을 때. 그럼 나중에 천간에 어떤 글자에서 묘목은 나한테 어떤 십성인지 또 나오죠. 응? 묘목이. 그치? 그런 거에 따라서 또 대입하는 게 달라지죠. 그러니까 명리하기 어려운 게 나는 오행을 배워서 오행을 대입했더니 이거였는데 십성으로 대입하니까 흉신이더라 뭐 이러면서 그러면은 오행으로 괜찮았는데 십성으로 흉신이면은 이게 좋아요 나빠요부터 해갖고 십성을 대입했더니 또 십이운성이나 격곡을 대입했더니 또 뒤집어지더라. 그죠? 막 이래갖고 그런 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찾아가는 게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그걸 찾기 하나씩 정리해 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알고 보면 지금 이 방법이 하나씩 그럼 월지의 묘목이면 매월생, 3월생이면 좀 추웠는데 따뜻해지려고 하는 글씨 너무 습하네. 지지로 계속 습만 다 있네. 그러면 이걸 해결해야 되겠네. 습을 해결하기 위해선 병화가 필요하네. 지지에라도 같이 병화나 다른 습을 해결할 수 있는 글자가 있으면 좀 괜찮고, 뭐 이런 거를 이제 찾는 거죠. 묘월생이면은 무조건 습을 해결해 줘야 돼. 습한 거를. 그치? 만약에 그 병화 이런 글씨가 아예 없을 때는 어떻게? 아까 그게 필요한데 없으면 습에 의한,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건강을 봐주는 거예요. 건강 같은 게, 병화가 없어. 너무 습하기만 하잖아. 그럼 몸이 따뜻한 곳으로 가곤 싶지만 너무 습하기만 하면 어떡해요? 아까 얘기했잖아. 습하면 곰팡이 쓴다고. 그죠? 그러니까 그 글자를 운으로 오는지 이제 봐주는 거지, 그때. 그죠? 운으로 대운, 세운 중에 그 습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원국이 안 갖고 있으면 그 습함을 해결할 수 있는 글자가 오는지 봐주고 나서 그 습함을 해결할 수 있는 글자가 너무 늦다든지 너무 그래. 그러면은 개운을 습함을 해결할 수 있는 뭔가 개운법을 좀 찾아줘야 되겠죠? 그러면 일단 햇빛 쨍쨍한 날 산에 가서 비 오는 날 말고 바위에 앉아갖고 햇빛 쐬라 그래. 습함을 해결해 주려면. 개인법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절대
그 비 오고 우중충한 날 말고 해가 쨍쨍 떴을 때 맑은 날 자연에서 찾으라 그랬잖아. 개운법은. 개운법은 무조건 자연과 명상이에요. 개운법은. 다른 거 없어. 이걸 개운할 수 있는 방법은 자연과 명상이야. 자연에서 찾아야 돼요. 그럼 자연 안에서 그걸 찾아다녀야지. 그래서 그 나의 원국 자체의 습함을 해결하기 위한 개운법은 좀 조하게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조함을 찾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밝고 빛과 조함을. 그러니까 그렇게 봐주면 돼요. 저 습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요목의 제일 큰 문제는 습이다. 습. 또 조함만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또 필요한 글자죠. 역으로 생각하면. 그지? 내가 조하기만 해. 마르고 건조해. 그럼 제 습이 필요하지. 이렇게 봐주는 거야. 반대로. 개운법 막 이래갖고 막 뭐 구술한다든지 막 이런 거 하나도 소용없다고 그때 얘기했죠? 이게 제일 큰 개운법이라니까. 자연. 왜? 명리는 뭐예요? 자연에서 나오는 학문이잖아. 그러니까 자연에서 개운법을 찾고 그 다음에 내 마음 속 안에서 개운법을 찾아야 돼. 내 마음 속 안에 들어있는 개운법이 뭐예요? 바로 명상이라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명리를 안 배워도 개운할 수 있는 게 명상이라니까. 안 배우고 있는데 내 마음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걸 다스리고 있으면 그게 개운이야.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명리를 배웠는데 명리를 배우고 나서 내 가족이 누군가 저렇게 행동했어. 그거 알 수 있는 사람과, 그죠? 모르고 있는 사람한테 해줄 수 있는 개운법은 딱 그거야. 네 마음을 네가 다스려. 개운. 마음 속을 들여다봐. 그래서 명상을 해. 그것만이 개운법이야. 딴 거 없어요. 그랬는데 내가 개운하고 나서 정말 왜 나도 그런 경험인데 애가 어떻게 하다 실수로 컵 탁 해갖고 물 싹 쏟아서 엎질렀어. 근데 엎질러 졌잖아. 그 다음에 애기가 그런 거잖아. 그러면 닦고 치우면 되는데 어느 날은 조절이 안 돼갖고 또 찔렀어 이러면서 조심하네 이러면서 팍 한번 두드려 팬다니까. 그거는 남편이 그랬을 때. 아니 애기가 그래서 나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한때 내가 이게 조절이 안 될 때 순간적으로 욱 올라올 때 또 찔렀어 이러면서 한번 틱 하면서 매체를 하나 들어갖고 조심해야지 막 이랬단 말이야. 근데 돌아서서 생각하면 화낼 일이 아니었던 거야. 그죠? 그러니까 화낼 일이 아닌데 화를 냈어. 내가 냈어. 내가. 그러니까 뒤에 돌아서서는 내가 미안한 거야. 왜 화냈지? 그 화냈을 당시에 그 애의 심정은 얼마나 공포스러웠을까? 이러면서 너무 반성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에 욱 이거를 조절할 수 있는 게 그거라니까. 실제로 명상을 하고 나서는 그거보다 더 큰 일 있지. 아주 아예 사고 만약에 부부인데 만약 벤틀리를 박았어. 그럼 물어줘야 될 돈이 막 그래. 근데 받고 딱 들어왔는데 남의 차 벤틀리 그럼 우리 집 팔아야 돼? 막 이랬어. 막 돌아갖고 막 화를 얼마나 내겠어요? 내는데 갑자기 남편한테 화를 안 그래? 그러면 집을 팔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돼? 보험으로 다 처리돼?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면 그 순간에 개운이 된 거예요. 남편이 자기가 이걸 안 받았거든. 그러니까 이 남편이 뭐지? 이러면서 이제 동요가 나고 내가 이게 맞나? 막 이러더니 그 다음에 부인을 쳐다보는 눈빛이 조금 떠지고 조금 더 떠지고 이게 개운이라니까. 그렇게 하면 남편이 변하는 거야 이제 나중에. 야, 뭐 모셔야 되겠다 막 이렇게 생각이 들 때까지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변해. 분명히 그런 잘못을 했는데 다음날 밥을 따뜻하게 해서 모락모락 해갖고 밥을 줬어. 이건 뭐지? 이러면서 또 밥 먹으면서 속에서 막 울렁울렁 하면서 남자가 변해요. 그게 개운법이야. 개운법을 막 어디 가서 막 점 보고 막 명리 보고 어떻게 개운해야 돼요. 뭐 부적 써야 돼요. 그러니까 개운 방법을 밖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 무조건 내 안에 있어요.
늘 기도해야 되나요? 명상하라니까. 명상. 기도는 종교가 있으면 하고 종교가 없으면 그냥 명상하라고. 종교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괜찮죠. 종교도 사주팔자 안에 자기한테 맞는 저 묘목 같은 게 갑자기 종교 나왔네. 묘목은 종교 뭐 믿을 것 같아요? 기독교, 불교. 자, 이 묘목 같은 경우는 또 불교와 관련이 많아요. 왜냐면 이게 뭐냐면은 손으로 이렇게 딱 받쳐서 기도하는 모양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천파성 이래서 여기서 빛이 나올 수 있게 길을 열어주는 막 이래서 기도하는 물상도 돼. 그러니까 그 약간 불교 쪽이랑 관련이 조금 있어요. 유금 같은 경우도 유금은 사종 이래갖고 종의 모양이에요. 그래서 불교 쪽하고 좀 더 관련이 있는 거예요. 기독교 같은 경우 아까 이렇게 화 막 확 갖고 있고 그럼 기독교지. 화 쪽으로 화로 쏠려 있어. 그러면 좀 기독교 쪽이에요. 저는 무교래. 그러니까 개운법은 자연과 내 안에서 찾으면 개운이 된다. 내 개운이. 저렇게 을묘일주에 편인을 갖고 있는 사람 개운하고 싶어요. 나는 사람 관계에서 너무 부딪힘이 많아서 힘들었어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왜 나한테 그렇게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왜 나를 그렇게 보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일을 자꾸 겪었단 말이지. 많이 겪었단 말이지. 그러면 그 겪은 거를 개운하고 싶어요. 명상이에요. 내가 한 명상이 남한테 전달이 될 때 상대방이 바뀌거든. 나는 단지 마음이 바뀌었을 뿐인데 상대방은 알아. 저 사람이 마음이 바뀌었다는 걸. 그러니까 그걸로 개운하는 방법을 찾는 거다. 알겠죠? 왜냐면 상대들한테 저만큼 겪었는데 그럼 을묘일주가 저렇게 편히 갖고 있으면서 얼마나 겪었겠어. 그럼 겪은 거를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이제 알고 있으면 마음이 힘들었겠구나.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되게 고통이 많았겠구나. 마음적 아픔을 좀 많이 겪었겠구나를 일단 알아주고 나서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상대방들이 왜 나를 몰라주지? 라고 생각하지 말고 딱 그거를 다듬어서 명상을 하고 나서 몰라줄 수밖에 없었구나를 또 알면 돼. 내가 이래서 몰라줬구나. 그러니까 그거를 알아버리면 이 사람이 이해하고 본인이 또 상대방이 이해 못한 걸 이해해버리고 나면은 이제 그게 개운이 막 되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다음부터 사람들을 상대할 때 그런 부딪힘이라든지 내가 그런 것 때문에 가졌던 애로사항이라든지 힘들었던 그런 일들이 점차 좀 줄어들기 시작해요. 왜냐면 내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럼 줄어들기 시작하면 조금 편해져. 그러면 그때 그랬던 그거보다는 이게 더 편하네? 이러면서 내 행동 패턴을 조금씩 바꿔가기 시작해. 그러면 내 바뀐 행동 패턴을 보고 상대방도 나에 대한 시선이 달라진 다음에 내가 조금 더 그게 잘 되고 있으면 그 사람도 행동 패턴이 바뀌어. 그게 전파시키는 길이고 명상을 하라는 이유예요. 명상을 특히 요즘 같은 세상 꼭 필요하죠. 세상이 너무 각박하잖아. 아니 LA에 산불 나갖고 그렇게 타고 있는데 옆에서 불 지르고 있대. 몇몇 사람들은 불을 오히려 그거에 막 정신 이거지. 그죠? 이게 그 머릿속 상태가 왜 저런 짓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행동 패턴이 나왔을까? 그것 또한 음량이 깨져서 그 사람을 건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이해 못하는 그런 행동을. 그죠? 그러니까 세상이 너무 깨지고 있잖아. 너무 깨지고 있으니까 그런 깨지는 거를 우리가 이제 내 안에서부터 좀 다듬어 주고 있으면 뭐래요? 그렇게 각박한 게 좀 훈훈해져야 될 거 아니야. 훈훈해져야 되는 건 딱 그 길뿐이 없어요. 우리 모두 다 같이 실천하세요.
내가 이렇게까지 입을 아프게 떠들고 있는데 집에 가서 명상을 안 하고 있으면 이제 천장에 내 얼굴이 둥둥 떠다니면서 아, 명상하고 자야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돼. 왜냐면 내가 명상을 해보니까 몸의 질병도 나아지더라는 거야. 실제로. 이제 온몸이 다 아팠는데 그걸 통해서 진짜 그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그 모든 고통이 좀 줄어들고 딴 거 한 거 없는데 그걸 딱 내려놓은 순간부터 몸의 질병조차 낫게 하더라는 거야. 실제로. 명상을 꼭 앉아서만 해도 돼요? 아니요. 누워서도 해도 어디라도. 나는 처음에 명상 힘들면은 누워서 하라 그랬죠. 자기 전에. 시간도 한 11시 때, 막 이때 딱 누워갖고 한 20분 명상하다 그대로 잠들라고 했잖아. 왜냐면 앉아서 명상하는 거 처음에는 진짜 힘들어요. 안 된다니까, 뜻대로. 아무리 노력하려고 해도 잘 안 돼, 집중이. 그러니까 그냥 자다가 잠들어. 근데 그거는 나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자기 전에 딱 틀어놓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아침이야. 눈 뜨면. 나 언제 잠들었지? 이렇게 된다니까. 명상 음악 틀어놓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하는 방법이요? 나는 명상 음악을 아주 작게 내 귀 옆에 틀어놔요, 휴대폰으로. 그래서 저절로 그냥 꺼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 시간 딱 맞춰서 틀어놓고 정자세로 그냥 딱 천장 쳐다보고 있다가 쳐다보고 있으면서 눈을 점점 감으면서 속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명상하는 방법 올려놨잖아. 그 유튜브에 갑자기 유튜브에 내가 명상 설명한 거 그날 구독 안 했나? 구독해야지, 구독. 구독할 때 뭐 비밀번호를 막 누르라고 막 이러면 옆에서 젊은 친구들이 가르쳐 줘야 돼요. 비밀번호 누르라는 거는 구글 그거 로그인 안 해서 그래. 구글 로그인. 딸도 구독 누르고 그러면 그러니까 그 왜 명상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초기 명상하는 방법을 내가 말로 설명해 놨는데 조만간 내가 실제 명상하는 그 음악 깔아갖고 그거 말로 음성 녹음 해갖고 만들 거거든. 머릿속에 구상은 다 돼 있는데 지금 굉장히 어려워. 왜냐면 마음에 드는 음악, 마음에 드는 화면을 찾아야 되는데 쉽지가 않아. 그래갖고 내가 지금 어쨌든 언젠간 올라갈 거예요. 빠르게 올리려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어. 그래서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 이래서 명상 한 20-30분짜리로 해갖고 2타임 이렇게 올릴 거예요. 그거 듣고 자면 돼요? 그거 듣고 자라고. 그래서 그 듣고 잘 수 있는 걸 만들려고 내가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어. 듣고 자라고. 11시 막 이렇게 되면은 딱 틀어놓고 듣고 자라고. 내가 진짜 몇 잡이야 이거? 알고 보면 내 일이 막 저거 이거 상담 강의 영상 몇 잡이야 이거? 능력자. 그러니까 얘기했잖아요. 좌우명을 다 갖고 있는, 사왕지 다 갖고 있는, 응? 뭔가 일이 벌어지더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내 걸로 나도 파악해야 돼요. 그렇게. 나도 내 거 파악하면서 이놈의 오지랖은 진짜 끝이 없구나, 안 되는구나. 그러면 차라리 이거를 장점으로 승화를 해야 되겠다. 어차피 안 되는구나. 안 해야지 했는데 어느 순간 하고 있는 그러니까 특히 저렇게 겁재 있고 상관 딱 갖고 있는 사람 절대 안 돼요. 오지랖 안 해야지, 이제는 쳐다도 안 볼 거야 이러고 안 쳐다보고 있잖아. 뒤통수에 눈이 있어. 그래갖고 뒤통수에 눈이 있어서 어느 순간 가갖고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 막 만들고 하고 있어. 그랬다가 내가 또 하고 있네, 에이씨 이러고 돌아가갖고 또 다시는 안 할 거야 이러는데 벌써 저기서 뭐 하고 있으면 여기서 삘이 막 가갖고 또 쫓아가고 있다니까. 저렇게 양인이랑 상관 갖고 있는 사람 굉장히 강해요. 그런 기운이 남한테 그냥 못 지나치거든. 어려워해? 어이씨 가갖고 막 해결해주고. 그 다음에 못된 짓 하고 야 너 씨 왜 그래 막 다 한다니까. 맞지? 안 돼. 그냥 그러고 살아. 근데 그냥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하면서 그냥 남들을 좀 봐주면 돼. 그럴 때는 갖고 있는 걸 어떻게 누르겠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돼요. 알겠죠?